안녕하세요. 유수연 토익 강의 노트 LC를 맡고 있는 조인희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파트 3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파트 3의 나름대로의 전략들, 그쵸? 근데 이 전략들이 대부분은 꼭 필요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제가 조금 더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만한 팁들을 제가 전수를 해드렸어요? 이런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전달을 해드렸잖아요. 여러분 알려드렸단 말이죠. 자, 이번에는 그 시간 동안 여러 파트 3를 공부하는 시간 동안에 저희가 그동안 공부했던 이야기들 중에 고득점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팁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공부했던 얘기들 저희가 같이 이 토익 강의 노트 LC 강의에서 계속 공부하셨던 얘기들이 중간중간 했던 얘기들이 아마 여기에서 한꺼번에 나오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알려드리자면 토익 강의 노트 LC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각 파트별의 마지막 챕터에 바로 이러한 고득점 전략 부분 또는 최신 유형편들이 항상 모여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재 공부하시다가 나는 뭔가 좀 최신 유형이라던가 나는 좀 점수가 좀 높으니까 너무 조금 기본적인 얘기보다는 좀 조금 더 난이도 높은 걸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각 파트의 마지막 챕터를 체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러면 오늘 저희 수업 얘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대1 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가시면은 3대0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뭐냐면 대화와 정답의 위치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대화를 이렇게 나누면 크게 3단 구조로 나누고 첫 번째 문제는 상단에 두 줄 안에, 두 번째는 그 다음 두 줄 안에, 세 번째 문제는 마지막 두 줄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다. 이게 우리가 1대1의 구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구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2대1의 구조라고 얘기한다면 자, 지금 2대1이라고 하면 이게 여기가 아니라 이거겠죠. 여기에서 두 문제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죠. 두 문제가 위에서 상단에서 한꺼번에 나오게 될 때 여기는 하나 나오고 나머지 이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케이스.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2대1이고요. 그럼 3대0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잘 안 되죠? 3대0은 여러분, 첫 번째 문제에서 세 문제가 모두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겠죠. 되셨죠? 그래서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별로 이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1대1대1, 2대1, 3대0. 그렇죠? 저희가 이제 문제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화와 문제의 수가 항상 그 순서가 일치를 하게 되는데 일치하지 않은 케이스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난이도 문제라고 우리가 항상 분석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2대1의 구조가 사실 그 구조 중에서 좀 변형 구조인 거잖아요. 변형 구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3대0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도 회당 한 지문 정도는 출제가 가능성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1대1인지 2대1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죠. 자, 바로 어떻게 되어 있다 여러분? 장소 직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장소 직업을 어떤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처음 두 줄 안에 답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고 말씀드렸죠. 처음 두 줄 안을 우리가 상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상유형 문제예요. 상유형 문제가 1번에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라 1번 그리고 두 번째 문제,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 문제에 전부 다 이 상유형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출제가 되면 우리는 이 문제 상단에서 답이 연달아서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2대1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문제를 그러니까 분석을 먼저 해야지 알 수 있는 게 바로 구조 문제예요. 체크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두 질문이 주제라던가 직업, 문제점, 과거형 질문 전부 다 우리 상에 속하는 아이들이죠. 장소 같은 이런 아이들이 나왔을 때 바로 첫 상단에서 그렇죠? 전반부에서 우리가 바로바로 이야기가 답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더 잡고서 가셔야겠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1번 얘기 나오자마자 2번 얘기가 바로 다음에 나온다라는 거지 갑자기 1번 얘기하고 2번 얘기가 막 섞어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중요한 거, 이런 유형, 변형 구조의 문제를 잘 하려면 미리 문제 분석을 잘하고 있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근데 그 문제의 유형에 따른 어떤 판단, 2대1 구조를 판단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화자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처음 두 문제가 모두 여자에 대한 또는 남자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에 대해서도 2대1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가끔 물어볼 수 있는데 어떻게 물어보냐면, 잠깐 이걸 지우고 가볼게요. 제가 만약에 물어볼 때 문제에서 이거죠. 여자의 직업이 뭡니까? 그쵸?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자가 Why is the woman calling? 여자가 왜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자 주제, 목적, 그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이 나오겠다? Hello, this is 뭐 인희 from the 무슨 medical clinic. I'm calling because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같은 사람이, 화자가 같은 대상에 대해서, 그쵸? 같은 동성의 사람이 갑자기 두 문제가 연달아 출제가 됐을 경우에도 2대1의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상단에서 두 문제가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아시겠죠? 그 점을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얘기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3대0 구조도 이런 거다. 3대0 그 구조도 여러분 보시면은 상류형에 속하는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주제, 그쵸? 처음엔 주제 아니면 화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예요? 주제, 화자 나오고 나서 뭐 장소가 나오진 않죠.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럴 때는 3대0의 구조구나. 상단에서 내가 모든 얘기를 다 들어야겠구나. 아주 긴장하면서 가지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대2의 구조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단에서 답이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서 답이 또 나올 확률이 높은 아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문제를 보고서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여러분 그쵸.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앞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사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여자가 지금 어제 무엇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나요? 그런데 남자가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지금 요청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요청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어제 뭘 했냐고 말하냐라고 하면은, 근데 여기 나오죠, 뒷얘기에 사실은. 그쵸? 내가 뭐뭐뭐뭐 했었는데 나 요청 안 하고 다른 거 했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남자 말을 들어야지 사실은 얘기가 아니요, 맞아요, 이런 얘기에 따라서 답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답을 갈라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앞사람 얘기에 따라서 사실은 여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까지 쥐어줘야지 여러분들이 확실한 정답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이 굉장히 사실 난이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의해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구조에 대한, 그쵸? 1대1대1의 구조, 항상 대개는 문제 순서와 대화의 순서는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것들을 저희가 지금 보았어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챕터 8에 3까지 그쵸? 나와 있는 아이들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얘기 들어갑니다. 네 번째 얘기 들어가면 유일이죠. 자, 우리가 말할 때 유라고 표현하면 나 말고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뭐 그럴 것이에요. 그쵸? 미래로 표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을 한다?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요청하는 표현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거죠. 내가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내가 제안하는 거예요. 그쵸? 내가 할게요. 근데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I'll call은 제안이지만 실제로는 you will inform은 뭐가 된다? 요청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은 파트 3에보다는 파트 4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얘기긴 한데, 어쨌든 중요한 건 I will, you will, I냐, you냐, 미래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다 미래니까 난 바로바로 찍어줘야지가 아니라 주어가 I냐 you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누구에 대한 미래를 얘기하는 건지, 그것이 제안인지 요청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IU는 참 중요해요. 구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들으실 때. 아시겠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 8-5번에 대한 이야기 바로 가볼게요. 자, 남자의 의무에 대한 문제는 여자의 말에 유에서 답이 나온다. 이거 사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보셨으면 했던 얘기냐면 기존에 저희 파트 3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수동태 관련 문제. 문제 자체가 수동태로 나온다. 예를 들면 What is the woman asked to do. 그쵸? What is the man asked to do? 아니면은 뭐 advised to do. 이런 식의 표현으로 나오죠? BPP 투보정사 패턴을 우리 되게 많이 썼었을 거예요. 파트 3에서. 그죠? 자, 이러한 유형의 수동태 문제들은 전부 다 누가 얘기한다? 바로 이 주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에서 답이 나오고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할 것이다? you로 시작하는 또는 please로 시작하는, you should로 시작하는 표현들, 그쵸? 명령, 요청, 제안하는 표현들로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것이다. 거기서 정답을 찾아오세요. 라고 했던 얘기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가볍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또 나름 중요한 이야기. 아마 문제 풀면서 계속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고득점 전략이라고 해서 여러분 새로운 걸, 생소한 걸 배우시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했던 얘기 사실 그대로 다시 거기 제가 그냥 쓱쓱쓱 몇 가지 얘기했던 거를 한꺼번에 딱 모아놓은 거죠. 그쵸? 아주 좀 뭐랄까 엣지 있게 모아놓은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보시면 좋겠죠. 저 그냥 그전에는 흘려 들으셨다면 오늘은 좀 꼼꼼하게 잘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위치의 보기의 단어가 2개 이상 들릴 경우 안 들린 단어가 포함된 보기를 제거하면 답이 정답이 나온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인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피커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데 있어요. 그쵸? 자, excuse me, I think I got lost. 그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I'm trying to go to Rockefeller's Business Center, but I don't know where it is. 자, 센터 잡으셨죠? 그래서 나 센터 쓰면 된다, 안 된다? 아니죠. 좀 일단은 잠깐 보류하셔야 되죠. 여기가 어딘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Oh, you are almost there. Go straight along this street. And you can find the center. 자, 센터 얘기가 연달아 2번이 나오지만 정확하게 여러분 지금 this라는 말 잡아야 되죠. 자, this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기라는 말이죠. this, here 이런 말들을 얘기하며 장소를 가져오는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가 되는 단어다. 그래서 district라고 얘기하는 표현하고 매칭될 수 있는 정답은 어디예요? A번이 되는 거죠. 비즈니스 센터도 나오고 스트리트도 나왔는데 뭐예요? this라는 말 때문에 정확하게 여기가 정답인 거예요. 여긴 답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go to center잖아요. 가려고 하는 거였죠. 그쵸? 가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었으니까 답이 돼.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해 나가는 거. 그래서 답이 나올 만한 위치가 분명히 정해져 있죠. 상, 중, 하로. 근데 그 상에 해당하는 문제에서 상 부분에 답이 나올 만한 부분에 뭐 보기에 있는 단어가 2번이 언급이 돼요. 2개가 다 모두 다 언급이 돼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그 단어와 연결되는 또 다른 대상들이 정확하게 내 귀에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안 들리면 정확하게 오답. 그죠?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은 오답보다는 정답을 찾아내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this라는 말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셨으면은 this가 장소를 얘기하는 그죠? 가장 중요한 팁이 되는 단어였어. 그죠?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단어였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생각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사실 어디에서도 Part 4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관련 문제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8-7번 얘기로 들어가는데 자, 미래에 대한 얘기인 거죠. 미래일을 근데 얘기할 때 will 나오면 당연히 쓸 수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근데 미래를 여러 개를 여러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에. 그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What will the man do next? 남자가 앞으로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하면 항상 무엇을 말한다? 처음 나오는 will과 어울리는 동사를 가져옵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자, A예요, B예요. 그러니까 fill out the form, complete the form. 그래서 A번이 된다. 되셨죠?
이 느낌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토대로 해서 오늘 가볍게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문제를 하나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풀어볼까 하는데요. 자, 8-3에 대한 얘기고요. 자,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연속적인 여자의 문제는 1대2의 구조다. 그러니까 화자 한 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 문제를 한꺼번에 물어보면 1대2의 구조래요. 자,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서. 자, 일단 첫 번째 문제 분석해줘야겠죠. 여자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죠. 본인의 문제. 자, 문제는 상이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여자가 얘기하죠. 또 여자가 얘기해요. 여자가 어제 뭘 했었다고. 그쵸? 자, 여자의 과거의 일들을 얘기하는 거죠. 키워드는 근데 yesterday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는 근데 굳이 일일이 적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쵸? 알아는 두시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머 또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여자가 얘기해요. 아니 근데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대화는 여자가 먼저 말하고 남자가 말하고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말하고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는 거죠. 그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자의 말을 그냥 막 들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데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다 여자 한 명의 여자로만 구성이 되어버리면은 아 남자 말은 잘 안 들어도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특히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남자의 말이고 그 남자의 말에 따라서 여자가 반응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여러분. 앞사람 말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앞사람 말에 대해서 여자가 반응하기 때문에 앞사람 말이 중요하다. 그죠? 이 점을 한 번 더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보기부터 정리 좀 할게요. wrong reservation, wrong food, 그 다음에 wrong flight. 오늘은 다 wrong이네요. wrong seat. 자, 그 다음에 confirmed an order, 그 다음에 cancel the reservation, purchase a ticket, 그 다음에 bought 지금 뭐예요? book, 책을 샀다. 자, book a ticket, 그 다음에 call a flight attendant, have some food, concert list. 그쵸?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귀를 쫑긋 세워주시고 저희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Questions 76 through 78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Excuse me, I believe you've given me the wrong meal. I asked the other flight attendant for the chicken, but this isn't what I asked for. Oh, that's because I am giving out the special orders. The passenger list shows that you requested a vegetarian meal when you made your reservation. No, I didn't make that request. I am sure of that because I just booked my ticket yesterday.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I'll get you the other meal right away. Number 76. 자, 여기서 이야기 끝났습니다. 저희 바로 얘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 귀 쫑긋. Excuse me, I believe you've given me the wrong meal. 잡으셨죠? 여자가 말하는 wrong meal, wrong 매칭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였어요? meal을 잡으면 되죠. meal을 다른 말로 food라고 표현했다. 자, paraphrasing 단어들, 그쵸? 단어가 맞바뀌는 거 여러분 잘 받으셔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일단 B로 먼저 체크하고요. 바로 들어갑니다. I asked the other flight attendant for the chicken, but this isn't what I asked for. Oh, that's because I am giving out the special orders. The passenger list shows that you requested a vegetarian meal when you made your reservation. 잡으셨죠, 여러분? 지금 남자가 얘기했잖아요. You requested. 그쵸? 과거로 얘기했죠. 물론 일단 yesterday는 아직 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어쨌든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이야기. 남자가 지금 일단 과거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여자도 과거로 마무리를 해주겠죠. 그죠? 남자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요청한 거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여자의 반응을 잘 들어보세요. No, I didn't make that request. 안 했대요.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내가 했던 요청을 말하겠죠? I am sure of that because I just booked my ticket yesterday. 그쵸. 바로 무슨 얘기다? 아,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나는 단지 뭐 했어요? yesterday 뭐 했죠? booked a ticket 한 거죠. 그쵸? 저는 티켓을 구입한 거밖에 없걸랑요? 라고 얘기하는 C번이 됩니다. book a ticket에 북을 체크하시면 안 되는 거죠. 품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정답은 그래서 C가 되고요. I apologize for the confusion. I'll get you the other meal right away. 끝났어요. 자, 남자 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I'll get you 라고 얘기했어요. I'll get you out a meal. 그쵸? 당신한테 제가 다른 meal을 갖다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자는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 것입니까? 새로운 meal을 받고 먹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정답은 그래서 C가 된다. 되셨습니까? 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얘기가 중간에 굉장히 많이 뜨는 거예요. 그쵸? 근데 사실은 뭐다? 나는, 그러면 여기
여자의 얘기에서 나는 바로 답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쵸? 이 말만 보고서도 여러분들이 분명히 yesterday만 듣고서도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앞에 남자가 분명히 you requested, 그쵸? you made, 그쵸? 이런 식의 말들을 여러분들이 과거로 남자가 말을 했으니까 여자도 거기에 대한 과거에 대한 응수를 하겠구나라는 걸 체크해 보시면 좋았을 것 같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중요하죠. 남자의 본인 여자의 말은 자기의 할 일은 자기가 얘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Part 3에서는. 그쵸? 근데 여자가 할 일을 남자가 대신해서 말해줄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you가 언급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를 정리해드렸는데 실제로 저희 교재 아마 풀어보시면은 이것만큼 난이도 높은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들도 가만히 보면은 이런 아까 뭐 말했었던 정답의 위치에 2개 이상의 보기의 단어가 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거할 수 있는 거, 언급되지 않는 건 일단 지워낸다. 이런 식의 팁들도 제가 아마 정리를 쭉 해드렸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많이 생소하진 않았을 거다. 근데 생소하진 않지만 난이도 있는 건 분명하니까 꼼꼼하게 정리 잘 해주실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잘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Part 4 시간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